이 사주는요, 좋은 사주보다 나쁜 사주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는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가 했듯이 원래 이 역학은 또 명나라 때 서대승이 했던 그 연애자평서라든가 이 고전 바이블들은 좋은 사주에 대한 기준을 장수하는 데 뒀어요. 그때 당시에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평평하게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걸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충국의 원리를 자꾸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명나라, 청나라 때 있는 사주연을 그대로 대입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세상을 사는데 사람을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뭐 있지만은 우리가 한 세상을 길어봐야 90년, 100년인데 한 세상을 살고 오늘같이 이렇게 세계화된 사회에서는요, 충국이 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면은 역마가 반드시 있어야 돼. 또 그 충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먹고 사는데 노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래서 도화가 있는 걸 겁내면 안 돼. 또 우리가 화개살이 있어야지 이능적인 기질이 있어. 예? 그래서 옛날처럼 그대로 충국의 원리를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간격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유명한 사람들 사주를 갖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이 역학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주이론이 나쁜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항상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는데요. 묘부터 양권이고 이제 유부터 음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간목을 배웠으니까 간목하고 을목을 봐요. 그러면 지금 간목의 경우에요. 간목의 경우에 우리가 일지가 갑자, 갑술, 갑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진, 갑오, 갑신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간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제일 강하고 가장 뿌리가 튼튼한 건 물론 갑자예요. 이게 1번이야. 왜냐하면 음권에서 이게 물을 수생목, 얼마 그러니까 갑자가 항상 육식갑자 1번이죠.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요 틀림없어요. 일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여기 무슨 뭐 사주가 있을 때 이렇게 충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봤을 때 일주 자체로만 봤을 때 갑자 일주는 1번이기 때문에 항상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자고 여자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대장 노릇하려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1등이니까 지기 싫어하고 그래요. 또 우리가 봐요. 이 갑술일주가 갑진일주보다 낫다고 보는 이유는 이거는요. 자기권에서 목국토 재예요. 재. 근데 이건 같은 목국토 재래도 여기 겁재운이 들어서 그래요. 겁재운이 들기 때문에 갑진일주가 갑술일주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갑술일주들은 부자일주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중이 되지 말고 구성이 좋아야 되겠지만요. 자, 갑일일주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대비를 해봐요. 그러면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이 목을 다 빼야 돼. 목생화로. 이 갑목의 뿌리가 양권으로 뿌리가 파헤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신하고 갑인을 보는데 갑신도 이게 근근목으로 이거 때립니다. 잘 봐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제가 시간상 육식갑자 여기 있는 일주에 대한 그 사주풀이를 다 못하고 대표적으로 하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갑신일주는. 뭐가 나쁘냐면 남자 사주의 경우든 여자 사주의 경우든 여기 지장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금이 들어있어요. 그죠? 물론 임수도 있지만은 경금이 본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근근목으로 나를 칩니다. 밑에서. 그럼 이게 우리가 육친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편관이죠. 편관이에요. 그러면 남자 사주일 때는 편관이 뭘 말해요? 아들이죠. 딸은 상관없고 아들. 여자 사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이 갑신일주는 공통점이 남자는 아들 복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갑신일주인 사람들은 아들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갑신일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딸 낳았다고 그러면 박수를 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들보다는 딸을 낳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들 낳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갑술일주는요, 아들 낳는 게 좋아요. 아들 낳기를 바라야 돼요. 갑인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 사주는, 자, 봐요. 갑신일주 여자사들은요, 바람을 피면 혼이 한 번 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예요? 남편이기 전에 이 자체 편관이 이게 애인이에요. 그죠? 근데 바람을 안 피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잘 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는 순간에는 엄청난 희연들에 빠져요. 누구로 인해서? 애인으로 인해서. 애인이 편관이죠. 이 근근목으로 날 쳐버립니다. 그래서 갑신일주인 여자들, 예를 들어서 60 먹고 70 먹었다면 뭐 말할 필요 없지만은 30, 40대 여자가 사주를 보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갑신일주 여자라면은 몸 관리를 잘하는 걸 당부하세요. 잘못 몸 관리를 해서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각각의 의미를 아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런 갑신일주들은 쉽게 해서 이 갑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근근모로 이게 다 뿌리가 파헤쳐서 열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갑신일주 같은 사람들은 우두머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은 갑목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 건 갑목이라고 해서 갑목의 특성에 따라 우두머리 기질 아니라고요. 그것도 달라. 예를 들어서 갑자나 갑술이나 갑인 같으면 그 얘기가 돼.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갑오나 갑신은요, 절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남들이 우두머리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우두머리 하고 싶어도 누가 인정을 해야지 우두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를, 그게 바로 그 자체 내에서 이 음권 양권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을목은요, 을목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갑인을 봐요. 갑인 요거. 갑인은 요게 갑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구성이.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비경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경급이 돼서 너무나 되고. 근데 남자보다도 여자의 경우에 너무 이게 자존심이 너무 강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주 구성이 나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인 자체는 괜찮아요. 남자 사주 갑인일주는 부정적인 나쁜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옆에 아까처럼 인묘진 목국으로 돼서 걸록곡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갑인 자체는 뭐 갑신일주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게 비경급이 돼서 여자 사주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여자 사주가 너무나 고집이 세다 보면은 남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이거 참 옛날 사람들 참 신기해요. 이 역학이라는 게 사람 사는 걸 생각해요. 여자가요, 우리가 부부지간에요. 우리가 학문이니까 부부지간에. 이 부부지간에 겉에서는 폼되고 겉에는 고루한 척 하더라도 부부지간에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고 벽을 허물지 않고요, 아주 그냥 고고한 척하고 고고한 선비처럼 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하는 걸 갖다가 이게 아유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정난하고 이게 벽이 허물어져야지 부부지간은 운우의 정이 쌓이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운우의 정을 쌓기도 전에 벽을 딱 걸어버리면은 남자가 그 여자한테 접근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소박을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란쌀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외로울 꽃자 워낙 난자야. 그죠? 고란쌀.
원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인일주를 우리가 고란살의 대표적인 일주라고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목을 하나 보면요. 을목을. 그래서 그 을지의 의미들을 좀 봐요. 을목은 예를 들어서 을묘. 이거 비경급이에요. 비경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경급. 을묘. 을사. 을미. 이거와 그 다음에 을류. 을축. 을해. 이렇게. 이때 을목은 물론 을묘가 가장 이게 비경급이 이게 강해요. 을사, 목생화. 아니 싹이 텄으면 햇빛을 받아서 이 을사일주들이 직업의식이 뚜렷합니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을밀주도 그래요. 이거 을밀주도 남자들도 이거 부자사주 많습니다. 목국도 재예요. 우리가 아까 물론 구성이 나빠갖고 이제 백호대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구성이 좋은 사주들은 그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성이 나쁘니까 문제가 된 거고 충미충이 됐으니까 문제고 대운이 나쁘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을류일주라든가 이거 을목이 힘이 없어요. 금금목으로 치고요. 을축도 마찬가지예요. 을미하고 을축은 이 을축이 을미만 못해요. 일주 자체가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을목이 이게 양권인데 을축을 보면 이 을축의 지장간에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신금이 들어있죠. 을미는 뭐예요? 을미는 여기에 을목과 정화와 기토가 들어있어요. 여기 네 편이 다 들어있어요. 을목이란 네 편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걸 가만히 보면 뭐 이게 신금이 들어있죠. 그 을신종 금금목으로 치잖아요. 금금목으로 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 지장간에 신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그 다음에 을해 같은 경우는요. 이거 봐요. 을해 같은 건 이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부초라고 그래. 부초. 응?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지가 약해요. 심지가 약해. 응? 부초예요. 부초. 심지가 약해. 그래서 우리가 을해일주를 별별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을해일주 별별일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심지가 약해. 지조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끈기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을해일주는 수생목을 하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햇소리야 이거다. 을해일주는 절대 큰 인물 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론 옆에 구성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주 자체를 보고 벌써 이 사람이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요.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을 보고 일지를 보고 그리고 천간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간목이면 이게 음권이면 음권으로 다 있어야 돼. 이게 을목이다. 그러면 여기가 다 양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 대부분 사주를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이면은 예를 들어서 술이나 해나 자나 인이나 이런 때 태어난 일지를 깔고 있고 자기권을 깔고 있고 천간이 자기권으로 돼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우두머리 못해요. 반드시요. 어느 조직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사주에 제가 있든 없든 어느 조직에 대해서 대우를 받고 우두머리가 되면 그 사람 성공을 하면 그 사람 뭐야? 재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지금 제가 간목하고 을목을 하면서 그 얘기를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 원리만 보면 딱 사주를 보는 순간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제가 그러잖아. 사주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읽어라. 한눈에 들어와요. 제 말이 틀리나 해보세요. 어떤 사주든지. 즉 일간이 뭐냐를 보라고요. 갑을병제 뭐냐. 음권이야 양권이야 생각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를 봐요. 어느 달에 태어나고 일지를 뭘 갖고 있느냐. 자기권으로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천간이 다 자기권으로 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어떤 조직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줘요, 일단. 그게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저 별 볼 일 없는 저 우리 선생님 말이에요. 저 사주 별 볼 일 없는 거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 많죠. 천간을 가만히 봐요. 다 자기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한눈에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시에 들어가서 시에 뭐가 들었냐, 용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용신을 찾는 거예요. 그죠? 용신을 찾아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용신운이 좋게 흘러가느냐, 나쁘게 흘러가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기륭을 판단하는 거고, 그 대운 속에서 올해 한 해 운이 어떠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이 역학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원리만 알면 이것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학문 없어요. 딱딱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맞습니다. 기신운이 왔을 때 반드시 나빠요. 반드시 나쁩니다. 그때 우리가 간목에서 우리가 갑일을 하나 우리가 보는데요. 자, 여자 사주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남자보다는요 옛날에 나쁜 게 여자에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거는 맞아요. 이건 왜 그러냐는 이유를 제가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명사주가 이거 봐요.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을 해도 독수 공방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남자의 애틋한 정을 못 받고 사는 사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를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그래. 네? 고란살. 이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강한 게 갑인 일주예요. 이게 비경급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정사예요. 이것도 왜 그래요? 이것도 음이지만 비경급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비경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요거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무신하고 신해를 들어요. 여자 사주의 경우에. 남자는 안 따집니다. 근데 이건 왜 이걸 따졌냐면은, 무신하고 신해는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토생금 금생수예요. 이게 다 식신의 의미죠. 식신의 의미인데, 육식갑자에서 이런 사주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여자 사주는 안 따지는 거고요. 남자 사주. 그런데 꼭 보세요. 고란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은 시집 못 간다, 결혼해도 당신 밤이 외롭고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4개가 있어요. 책에 을사가 있는데 을사는 해당 안 돼요. 을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을사는 그거는 절대 고란살이 아니에요. 을사는 외우지 마시고, 갑인 정사, 이건 비경급이 2개 하고요. 무신신의 4개인데, 근데 이걸 고란살이라고 그러는데, 외로울 살인데 고란살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외롭고 시집 못 가고 그건 아니에요. 또 시집을 아예 못 간다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외로우려면 시집을 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혼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이혼하는 거하고 밤이 혼자 외로운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혼자 지내는 살, 이거를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요 대표적인 거를 하나 이제 제가 하는데요. 무조건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이 있어요. 여자 사주의 경우에 이거는 쉽게 해서 이제 밤이 외롭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는 거예요. 궁합을 그래서 궁합이 좋은 사람은요. 60에도 70에도 운의 정을 나눠요. 그죠? 근데 궁합이 나쁜 사람은 40대에 운의 정이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다 고란살이야, 그건 아니죠. 또 반대로 고란살이라고 해서 그럼 다 항상 40대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로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게 고란살인데 반드시 해요. 충국이 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다 들어가요. 충, 파, 형. 제가 이거 설명했죠? 파하고 형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충, 파, 형.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해봐요. 갑인을 하나 예를 들면은 갑인은 인신충이 충이죠. 인신충이 충이에요. 그러나 인사는 이게 형이에요. 인사형입니다. 형도 나쁜 거예요. 왜 인사가 형이냐면은 이는 지장간을 보면은 여기 무토가 있지만은 갑목이 봉기고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사는 사에도 무토가 들어 있지만 여기가 병화가 들어 있지만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사는 경금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경충이 되기 때문에 갑경충이 돼서 이 갑목을 치니까 이 갑목을 치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형이야. 이것도 형이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또 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의 의미도 있어요. 똑같이 파. 이거나 진의 파나 똑같은 거야. 이것도요. 여기 무토가 있고요. 무토가 있고 여긴 갑목이 있고 임수가 있어요. 진은 을목과 계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뭐예요? 이게 다 겁재운이죠. 겁재운. 겁재운 아니에요. 그죠? 왜 진의 파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겁재운이 들어서 이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겁재나 파, 형살이 들어있는 이렇게 충국이 되는 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1932년이요. 1932년 음력 3월 18일 사시생을 여자 사주입니다. 하나를 보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임신, 갑진, 갑인, 그 다음에 기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요, 이 사주는 자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사주는 참 100% 고란 사주.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인신사 삼형살이에요. 삼형살에서 또 고란살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이거 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아니 갑인정사 무신시대라고 해서 그럼 다 그런 거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궁합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형살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이건 극단적으로 삼형살, 나쁜 걸 들어서 삼형살을 들었지만요. 인사형만 있어도 그래요. 형만 있어도. 또 신의 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의 일주도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신의 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사해충이 돼 있다.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아무리 신의 일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신의 일주인데요. 신의 일주인데 여기 인이 들었다. 인에 한목이 돼 있다. 이건 절대 고란살이 없어져 버려요. 고란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일주라고 해서 다 그렇게 고란살로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요. 여자 사주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사주의 경우에 일지가 갑인 정사 무신 신해가 들어오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보라고요. 예?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이 사주에 충파형이 있냐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없을 때는 고란살을 머릿속에서 지우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사주에 이렇게 충파형이 없는데 대운에 가서 걸릴 때가 있죠. 그 대운에 별거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그러지 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갑인일주인데 정사일주인데 둘이 궁합도 좋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년이 왔어요. 갑인일주에. 그럼 인신충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별게 아니라 남편이 사우디로 출장을 가서 몇 년 동안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고란살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춘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고란살의 의미를 갖지만은 원국에 춘이 없어도 대운에 가서 춘이 됐을 경우에 거기서 혼자 있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신을 정하면은요, 이 사주는 뭐예요? 인묘진 뭐 엄청나게 신강한 사주죠. 목목 그렇잖아요. 수생목 그죠?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목이 용신이에요. 아니지? 화, 토, 금이 다 용신입니다. 이게 다 용신인데, 자, 이 화는요, 반드시 정화가 떠야 돼요. 병화가 뜨면 안 됩니다. 목생화. 그죠? 음권이니까 목생화, 간목이니까 병화가 뜨면 안 되고 정화가 떠야 되고, 토는 물론 기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기토가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경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신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목생화, 요거는 상관이고, 요거는 목국토, 정제고, 요거는 정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강하니까 목생화, 이게 상관. 그러니까 상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상관. 목국토 정제, 금금목 정관. 요런 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간에 정화와 기토와 신금이 떠야 된다는 걸 꼭 받으세요. 그래 놓고요. 자, 그래 놓고 대운을 보셔야 돼. 대운을 이제 우리가 대운을 봐. 근데 대부분요, 이 사명살이 있는 사주들이 삶이 굴곡이 많고 나쁩니다. 인신사 사명살이든 축술미든 좌오묘든 사명살이 있는 사주들이 다 인생이 굴곡이 많고 나빠요. 여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 사주가 7대운인데요. 7, 17, 27, 37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 순행해이죠. 임신이니까 역행해이죠. 임신 갑이니까 이렇게 역행해야 됩니다. 개, 임, 신경, 기, 무, 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진, 자축, 인묘, 갑 아니지. 개, 묘죠. 인묘진, 묘, 인, 축, 자, 해, 술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살 대염이 계묘, 이민, 신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를 봐요. 이 사람은 요까지의 운이 나쁘죠. 그리고 태원을 봅시다. 이 태원을 쓸 때 꼭 옆에다 태원을 써버릇하세요. 그러면 태원이 뭐야? 무기죠. 기. 예? 무기.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죠. 기해.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수가 뜨는 게 천간은 괜찮은데 해수가 떠 이게 나쁜 거죠. 그죠? 수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이 나빠요. 그러니까 운이 기신운이 그러니까 이게 초년운이 나빠. 초년도 나쁘고 20대까지의 운, 20대까지의 운이 나빠요. 그러니까 초년운도 나고 20대 운까지 나쁘니까 뭐예요 이게 공부를 잘 대학 나오긴 예전에 틀린 거죠. 대학 나오긴 예전에 틀린 거예요. 뭐 국민학교 글자 한글만 깨우치면 다행인 거죠. 근데 32년생이니까 뭐 지금 70이니까 한글은 깨쳤다고 봐야죠. 그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요까지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집안에서 뭐 천도꾸리하고 뭐 부엌대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요 대운을 봐요. 여기 신축대운. 요 대운이 좋은 대운이죠. 신축대운이 요게 용신운이에요. 용신운이고 요게 정관운이야. 그죠?
토생금. 신축대운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보면 요거 봐요. 신축대운을 보면은 자, 토생금, 금금목 아니야. 정관운이죠. 그죠? 갑인일주의 경우에 요게 용신 아닙니까? 정관운. 또 밑에까지 또 축, 토가 들어와서 받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예요? 결혼한다. 그래서 요 대운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해도 이렇게 형살이 강한 데다가 갑일일주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신혼생활 뭐 한 1, 2년 하고는 남자는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외로워.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외로워. 그렇다고 애를 못 낳은 건 아니죠. 자식을 낳지만은 결혼해서 신혼살기 뭐 2, 3년은 즐겁게 했지만은 그 뒤는 그냥 남자가 남을 나라야. 그냥 뭐. 응? 남을 나라. 그런데 그래서 봐요. 이 대운이 얼마나 무섭냐는 걸 여기서 지금 밝혀주는데요. 여기 37제에서 46제를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경자대운이 들어가. 그러면 경자대운이 들어오면 이걸 봐요. 겁재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요 경자대운에 들어가면 자, 이걸 봐요. 자, 금생수예요. 금생수인데 이 경자라는 자체가 기신이죠. 수가 기신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갑경충이 돼 있죠. 나를 극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별을 해요. 이혼을 합니다. 이 대운에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금금목으로 갑경충이 된 데다가 밑에 수기운이 위에서까지 금생수에서 수기운이 원체 강한데 기신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쉽게 얘기해서 딴 여자하고 바람 맞고 이미 딴 여자한테 정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기서 이혼하고 그럼 요 다음 대운을 봐요. 기해대운을 봐. 요 기해대운을 보면은 자, 사주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금방 눈에 딱딱 띈다고요. 기해대운에 들어가면 요 사람이 인신사 삼형살이 있어. 나빠요. 근데 여기 해가 오면 어떻게 돼? 사형살이 돼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하겠는데 사주예요. 사주에 인신사회가 몽땅 다 들어있으면 이건 제왕격이라고 그래. 몽땅 다 들어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인신사 3형만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사형살이 되는데 이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에 가서든 세운에 가서든 인신사 3형살이 있는 사주는 대운에 가서든 세운에 가서든 1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사형살에 빠지죠. 그러니까 매번 조심해야 돼. 또 대운에 가서 해대운이 만나면 10년 동안이 사형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하고 이 대운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인신사회가 이혼하고 이게 역마야. 역마죠. 역마운이야. 역마운이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집 떠나야지. 고향을 떠나. 집 떠나. 그래서 타양살이를 해서 타양살이를 해서 살아가야 돼. 타양살이를 해서 살아가는데 하여튼 이게 역마니까 하여튼 이동을 해서 하여튼 역마에 해당하는 타양살이를 해서 역마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사람이냐면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술집하는 주인 사주예요. 이 사주가 오사카에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도 해요? 32세니까 어떻게 된 거야? 70이죠? 32세니까 79, 80 됐나요? 79이죠. 근데 이 사람은 60년대 하여튼 요대운에 여기 40대 초에 갔어. 그러니까 지금 간지 40년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오사카시 남바에 있는데 한국인 술집에 제일 큰 거래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흔히 얘기하는 새끼 마담이 40명이었어.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갔더니 규모를 5분의 1로 줄였더라고. 안 되니까. 엉캉불경이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딸은 뭐 서울서 시집가고 다 이제 자기 살고 딸을 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내가 아니까 얘기인데 역마가 이렇게 강하니까 한국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간목인 나라 아니야. 한국을 떠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일본이 절대 임수인 나라가 아니에요. 잘 봐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봐요. 여기 한국이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어요. 이거 시중에 책에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아세요. 우리가 우행으로 봤을 때 나라를 보면은 중국이 무토인 나라예요. 중앙이니까. 그죠? 중국은 무토인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들이 토국이고 중앙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무슨 나라예요? 오행으로 보면. 우리는 간목인 나라예요. 을목이 아니라 우리는 간목인 나라예요. 동방목국 아니에요. 간목인 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디예요? 러시아는 임수인 나라예요. 얼음 땅덩어리인 나라야. 물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유럽은 경금인 나라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은 경금인 나라예요. 그러면 일본은 무슨 나라일까요? 일본은 병화인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절대 아유 섬나라고 물이 많으니까 그거 안 해요. 일본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국기를 봐요. 일본의 국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본의 국기 이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국기가 제일 잘 돼 있는 건 일본 국기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그 나라를 표시한 나라야. 그러면 태양이니까 뭐예요 이 나라가? 병화인 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임수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책에는 일본이 물이 많으니까 임수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년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행으로는 일본은 병화인 나라예요. 일본 국기 자체가 태양이고 우리보다 또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고 태양입니다. 병화인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인 일주인데 고란살인데 간목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을 피해서 병화는 목생화냐 식신이야. 돈 벌러 이쪽으로 떠난 거야. 일본으로 떠난 거야. 일본으로 내뺀 거죠. 남편도 뭐 외롭고 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정착을 해서 뭐 처음에는 뭐 식당 일부터 시작했겠죠. 식당 일부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괜찮은 게 뭐냐면은 여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괜찮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금국으로 가고 여우회가 병화정화 이렇게 점점 용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좀 나쁘죠. 벌써 이게 병신이 되니까 인신충이 되고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이웃 나라가 못 되길 바라면 안 돼요. 일본이라는 경제가 위축되는 게 우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1년에 몇십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요. 부산 경제가 경기가 불경기라도 잘 안 흔들리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경제가 좀 나빠져갖고 우리나라 관광객의 거의 50%가 우리나라 관광객이 거의 뭐예요? 40~50%가 일본, 나머지는 중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일본 경제도 좋아서 자꾸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서로 교류가 돼야 우리도 경제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원체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그런데 하여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인신사에 이렇게 되니까 역마가 너무 나빠지고 가정을 등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대운에서 이혼하니까 이 사주 자체가 남편복이 없어요. 남편복이 없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갑인이나 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사도요. 이거 봐요. 보세요. 정사도 왜 고란살이 되냐면요. 정사도 정사일주도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정사일주인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이 오든 신이 오든요. 인이 오든 신이 오든 인사형이죠. 예? 여기다가 신년이 오면 인신사 삼형살에 빠집니다. 이것도. 또 사신인데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사신이 오는데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인이 들어오면 인신사 삼형살이 되죠. 그러면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역학을 10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다 몰라요. 그러고 헛소리 안 되니까요. 이거 보세요. 자, 신호래난 정사일주예요. 그럼 이게 사신 합수다. 하신 합수가 되니까 이게 나한테 좋다. 이게 사신이 합수도 되지만 이게 형살이 돼요. 형살. 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잘 뜯어봐. 이게 사에 병화와 경금이 들어있어. 무토가 있고. 신은 무토가 들어있고 경금이 본기지만 임수가 들어있어. 자 봐요. 뭐가 돼 있어 여기야? 병임충이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병임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자 사주의 경우에 임수가 수국화로 이게 뭐예요? 정관이죠. 정사일주의 여자 사주의 경우에 임수가 뭐예요? 정관 아닙니까? 정관인데 이렇게 사신이 됐으면 병화가 들어와 있으면 이 병화가 이 임수를 쳐버릴 거 아닙니까? 병임충이 되잖아요. 병임충이 되니까 임수가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야. 말라 비틀어지면 이 정화는 뭐야? 정관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은 언제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신을 언제 합수로 보고 언제 이 형으로 보느냐 하는 거는 요 일간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달려 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관운이 깨지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형살이에요. 형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거는 형살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형살이 하면 이 사신합수가 이게 이 계수의 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수의 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즉 뭐냐면은 계수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수국화예요. 수국화예요. 수국화인데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수국하고 이게 계사일주는 계사일주가 좋은 일주예요. 부자일주입니다. 근데 계사일주가 부자일주인데 여기 신금이 금생수 이거 봐요. 금생수에서 이 계수를 생해주게 되거든요. 사신합수 생해줘서 이건 나를 갖다가 여기를 봐요. 이거는 화극금으로 재지만 이 정화의 힘이 약하면 이걸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일단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수하고 신금이 자기권이죠. 자기권입니다. 정하고 신금은 무슨 권이에요? 반대권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권일 때는 거의 이게 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자기권이 아니면 이건 형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이거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신합수라고 그래. 근데 이 사신합수는 이게 계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 말이 맞나 보세요. 4월에 꽃이 핍니다. 4월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4월에 꽃이 펴요. 꽃이 펴가지고 4월에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으려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죠. 비가 오는 게 계수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합수는 이게 합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합수의 의미, 계수의 의미를 가져요. 비견의 의미니까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신월의 계사일주 같은 건 이게 형살이 아니에요. 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4월에 열매를 맺으려면 사신합수가 이 수가 무슨 수? 임수가 아니라 이게 계수라고요. 합의 수가. 그러니까 비가 와주는 거니까 이게 계수니까 겁재가 아니고 비견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괜찮다고요. 합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정사는
정사는 이 정화는 음권에 있는데 이 사신합수가 되면 이 정화가 무슨 필요해 이게? 응? 사신합수가 돼서 비가 와.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이 정화는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정화를 죽이는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뭐예요? 개수야. 그러니까 이런 정화 같은 건 사신이 이게 형살이 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꼭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사일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의 경우에 자 정사일주의 경우에 이노래 난 정사일주다. 이게 인사형이고 이럴 때 대운에 가서 신대운이 온다. 이건 100% 고란살이에요. 이건. 이 자체의 고란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걸 잘 봐요. 무신일지도 인신사해 아니야. 이 글자가 갑인, 정사, 무신, 신해가 이게 인신사해 아니에요. 인신사에서 하나씩 딴 거야. 맞죠? 인에서 갑인, 사에서 정사, 신에서 무신. 근데 왜 많은 신 중에서 무신을 들었느냐? 이거는 이게 토생금으로서 너무 희생적인 요인. 이것도 금생숙으로 희생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사주가 남자들에게 편안히 살아야지 골 빠지고 일만 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자가요. 지금은 좀 덜한데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돈 버는 거 바깥에 나가서만 돈만 벌고 남편을 덜 보지 않으면 남자가 어떻게 해? 예? 잠깐 바깥으로 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새 우리가 맞벌이 내가 내 딸한테 항상 주의를 주는 게 우리 딸도 선생이니까 맞벌이란 말이야. 그게 맞벌이 좋다 이거야. 맞벌이 해야 되고 또 요새 애들은 다 맞벌이를 원하니까 맞벌이 좋지만은 네가 직업을 가졌다고 너 남편에 대한 할 도리를 안 하면 안 돼. 그럼 남자가 겉돌아. 반드시 겉돌게 마련해요. 그래서 이 인신사에서 하나씩 땄는데 이 무신신에도 우리가 고란살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형살, 인사형이라든가 사신형이라든가 인신사형 이런 살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100%. 그렇다고 반드시 이혼한다고 보장하지는 못해. 그 이혼한다 안 한다는 거는 물론 대운을 봐야 되지만 이런 대운은 100% 이혼해요. 그죠? 각경충이니까.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혼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문제는 어쨌든 결혼해서 그렇다고 결혼 못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지만은 애를 낳고 그렇고 살지만은 자식을 못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자식을 낳고 살지만은 항상 외롭게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 그러면 같으면 그것도 합의됩니까? 을사요? 을사일주에 신이 되면 그러면 그것도 예. 자, 숙제를 하나 내겠어요. 집에 가서 풀어 갖고 오세요. 1960년 12월 음력 12월 26일 술시생이에요. 술시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간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을목일주를 하려고 그래요. 을목일주를. 그래서 을목일주를 하는데 60년 음력 12월 26일 술시생인데 여자사주입니다. 여명사주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살을 설명하려고 이 사주를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가서 알아갖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